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버릇없게 키워진 남동생을 남편이 두들겨 패주고 친정부모님도 응징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지방에 사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매번 사연글들을 눈팅만 하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친정에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입니다. 제 또래들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자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딸이라고 엄마로부터 남동생과 끝없는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저는 구박과 멸시를 받고 자랐고 남동생은 엄마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라서 개망나니가 되었네요. 저에게는 이모가 5명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딸만 6을 낳으신 것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들에 대한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딸이라는 것을 듣고 외할머니와 엄마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 워낙 없이 시작을 하셔서 그랬는지 저와 동생이 잠시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도 저는 은근히 차별을 받았는데요. 맛있는 것은 모두 동생의 것이었고 저는 동생이 먹고 남은 것을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사촌언니가 저에게 준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항상 끼고 있다고 인형을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귀싸대기를 때리고 남동생에게는 우리 아가 많이 놀랐지 하면서 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그냥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냈었어요. 그러다가 7살 때 제가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한다고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렸습니다.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에 멍이 여러 개 들었어요.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신 아빠가 너무 놀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엄마는 병원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그냥 놔두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방치했습니다. 눈에 멍이 든 저에게 엄마와 남동생은 팬더라고 놀리며 같이 웃곤 했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유치원에 가서는 동생과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하도록 시켰어요. 7살 때 유치원 선생님이 특이하게 남자분이셨는데 얼굴에 멍자국에 의심이 가셨는지 저에게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계속 그러셔서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맞아서 생긴 멍자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지 한동안 엄마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네요. 초등학생 때 동생과 길을 가다가 제가 넘어져서 바닥에 있던 뾰족한 돌에 무릎을 찍듯이 넘어져서 무릎이 깊게 파이면서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채로 집으로 돌아갔더니 엄마는 동생을 그런 위험한 곳에 데리고 다녔다며 제 싸대기를 때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가서 꿰맸다면 살짝 꿰맨 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질 않아서 상처가 벌어져 흉터가 지금도 크고 굵게 남아있어요.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고깃집에 가서 저에게는 앞접시에 고기 몇 점만 올려주고 더 먹고 싶어서 불판에 있는 고기에 젓가락을 대려고만 해도 엄마는 제 얼굴에 수저를 던졌어요. 언젠가부터는 엄마에게 맞을 때 저는 가만히 맞고 있었습니다. 울거나 아파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하면 더 심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엄마가 때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엄마에 대해 많이 수근거렸습니다. 친척들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제가 엄마에게 맞고 있을 때 엄마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몇 번 있었네요. 청소년기에 제가 조금 엇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저처럼 방황기가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제 잘못도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편의점, PC방, 호프집 등 할 수 있는 알바는 다 했습니다. 그 돈도 동생에게 들어갈 돈이 모자라다며 엄마에게 많이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빨리 독립을 해서 살고 싶었던 차에 취업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엄마는 저에게 줄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모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돈을 꽤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잘 사시는 분들이라 저희에게 집도 해주셨습니다. 배움도 짧고 상처가 많아 상냥하게 굴지도 못하는 며느리인 저를 그저 챙겨주기만 하시려는 분들이
저의 시부모님이세요. 저희 엄마는 남동생이 결혼을 하려면 제가 많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자주 말을 합니다. 시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동생의 결혼 자금을 주라고요? 동생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이 얘기를 신랑 집에서 알게 되면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신랑에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돈돈거리는 엄마가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 동생도 저에게 대놓고 그래요. 매형이 돈도 잘 벌고 매형 부모님이 돈 많으시면 자기에게 돈 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동생과 엄마가 저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어느 날은 신랑이 다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신랑이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부부이니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해 주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한참 울다가 또 얘기하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신랑에게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도 신랑은 저에게 엄마와 동생에 대한 욕은 고사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내 앞이라서 처가 식구들을 욕할 수 없다고 해도 신랑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 저는 신랑에게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신랑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 댁에 영주에서 누가 한우를 보냈다고 하시면서 저희 먹으라고 그 한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친정에 가져가서 함께 먹자고 했어요. 저는 그런 비싸고 맛있는 고기가 엄마와 동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싫었지만 신랑은 그날따라 막무가내로 친정에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 일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신랑과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엄마와 아빠만 있고 동생은 없었어요. 동생은 저녁 늦게나 온다고 하길래 어차피 고기가 많으니 우리끼리 먹고 남은 것은 냉장고에 두었다가 동생을 구워주라고 했어요. 고기를 구워서 부모님과 신랑과 먹고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야, 고기 먹지 말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옆에 사람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거 많이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먹으라고 했더니 저에게 먼저 구워 먹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금방 도착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30 다 된 놈이 누나한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겠냐고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남편도 다 듣고 친정부모님도 다 들었어요. 엄마는 또 저에게 동생에게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해야겠냐고 화를 내셨고요. 엄마가 신랑 앞에서까지 저에게 욕을 하진 않아요. 그때부터 남편의 젓가락질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먹다 말고 그냥 집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다 먹고 가자고 하더군요.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동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신랑은 신발을 벗고 있는 동생에게 다가가서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동생은 신발 놓는 곳으로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러더니 신랑은 동생을 깔고 앉아서 멱살을 잡고는 계속 싸대기를 때렸어요. 엄마와 저는 소리를 지르고 아빠도 놀라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동생을 패고 나더니 신랑이 웃으면서 엄마에게 "처남이 누나에게 좀 버릇없게 굴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경찰을 부른다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신랑은 엄마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에게 맞고 괴롭힘 당한 것으로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다 지난 일을 신랑에게 제가 고자질을 해서는 이 사단이 났다고 저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더라고요. 신랑은 엄마에게 처남이 덜 맞아서 어머님이 그러나 보다며 옆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는 동생의 싸대기를 또 때렸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엄마에게 신랑은 한마디만 더 해보시라고, 그러면 처남을 아주 아작을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처남에게 또 다가가니 엄마는 제발 그만하라고, 알겠다고, 다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신랑은 엄마에게 자기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고소하던 말던 우리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한 짓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어요. 신랑은 잘하면 벌금형을 받겠지만 엄마는 징역이 꽤 나올 테니 그리 알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진짜로 자기를 고소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가족이 없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 효도받고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엄마, 아빠, 동생 전부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엄마는 저에게 계속 톡으로 신랑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mik십 중이고요. 신랑과는 친정에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종종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뭘 주시고 그러는데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친정에 앞으로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알겠다고 하셨고요. 신랑이 동생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분이 다 풀릴 수는 없겠죠. 어릴 때부터 엄마와 동생에게 당한 것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뱃속에 있는 아가를 위해서라도 친정과는 연을 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신랑과 시부모님, 뱃속의 아이만이 제 가족의 전부라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글을 볼 때마다 평범하게 부모 사랑받으며 자란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착하게 잘 자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